맞아요. 30대 때 여성분들이요. 이게요. 자, 들어보세요. 32살, 33살, 34살. 똑같나요? 똑같은 30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분들은요. 10년 단위를 끊어져요. 30대냐? 40대냐? 50대냐? 여성분들은요. 33이냐? 34이냐? 35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척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호불의 결혼정보회사 부대표입니다. 네, 있습니다. 와서 저의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가시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얘 총 맞았나? 정말 이런 정도로 기가 막힌 여성분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가끔 여성분들이 그래요. 제가요 옛날에 만났던 오빠가요 300억이었었고요 500억이었었고요 오케이 좋다 이거야. 도대체 그 억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요 1조 자산가를 해달라고 하시는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1조 자산가. 1조요? 제가 1조라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100억, 200억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1조 자산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조 자산가? 1조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러면은 1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 1조 자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용진, 그죠? 다죠.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정용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정도가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좋다 이거야. 없진 않겠죠. 대한민국에 아무튼 1조 가진 자산가분이 분명히 현존하고 계시니까 살아는 계시고 숨을 쉬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여성분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끝내주는 탑스타 뭐 카리나 정도 되시는 그런 여성분이시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거든요. 꼬지꼬지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서는 제가요 예전에 만났던 오빠가 뭐 몇 천억 그놈 천억 나는 100억도 질려줄게 1000억대래요. 천억대를 만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조 자산가를 만나보고 싶대요. 1조 자산가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때 막 당황해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뭐 한 5천억 정도 또 갑자기 훅내려. 그러니까 화폐 단위 가치가 아예 그분은 숫자를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세요. 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세요. 그러시죠?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또 그래요. 이게요. 이 먹이사슬을 보면은요. 연애 먹이사슬을 보면은 이 피라미드 모양이래요. 가장 꼭대기에 능력 있고 잘생기고 멋있는 오빠들. 자, 그 밑으로다가 이제 예쁜 언니들. 그 밑으로다가 못생긴 여자들. 그 밑으로다가 정말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상위 몇 %가 보니까는 많은 여성분들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결혼시장이 아니죠? 연애시장에서. 그냥 편하게 엔조이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은요. 내가 10명의 남자를 만나면 10번의 결혼을 꿈꾼다라고 했잖아요. 만나는 남자들이 다 나를 좋아서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하니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봤어. 몇 번. 또 많이? 아니요. 많이도 아니에요. 몇 번 만나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날 좋아했던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나는 그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크게 착각들을 하고서 이쪽 시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와서 제가요 몇백억 가진 오빠들을 만났었는데요. 근데 그 몇백억이라는 그 몇백억이 진짜 그 몇백억일까요? 라는 나는 퀘스천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을까? 그냥 그들이 얘기를 했겠죠. 나는 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야 내가 저게 우리 건물이고 진짜 건물인지 아닌지 등기 안 떼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에 여성분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겠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사람이 나랑 만났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도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만나기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내 이런 데를 꼬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쪽 시장으로 넘어와요. 꽤 있어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냥 연애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예쁘면 돼요. 싸가지 없어도 돼요. 못돼 먹어도 돼요. 마인드가 어떻게 글러 먹어도 되고요. 머리 똥멍청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내 와이프는요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인데요 그 와이프가요 칼춤 추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죠? 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이면 안 돼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하고 좀 결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문학적인 지식도 나하고 어느 정도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인 거잖아요. 현명했으면 좋겠고요.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의학적으로도 판명 났어요. 99.9% 엄마의 유전자다. 엄마의 머리를 닮는다. 누가? 자식들이. 요즘에 웬만한 솔직히 여성들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뭐 예쁜 사람들 이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거고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굴러다가 막 서른 뭐 셋 넷 돼가고서는 저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 여기 결혼시장을 떼어대신 여성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여기서 뭐 만나고 뭐 연애하고 이러다 보면 그들의 나이는요 34, 5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아이 출산을 할 경우에 분명히 그들이 겪는 고충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산들의 고충을. 근데 내가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남성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는 재벌가 뭐 정말 괜찮은 남자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은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서요. 저기 인성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그냥 한마디로 나도 이만큼이니까 너는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릇이 아주 큰 사람. 요게 정답인 것 같네요. 나를 다 담아줄 수 있는 사람. 인성적으로든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죠. 연애시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런 분들 보면은요, 주변 환경이 되게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본인이 성공을 해서 꽤 괜찮아요. 그냥 보통으로 봤을 때 최상급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만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혹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다 괜찮겠지. 근데 맞아, 스펙적으로 되게 괜찮은 거 맞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만났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여자들의 조건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질리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잘생기거나 뭐 사실 이런 분들은 조금 아니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모적인 부분에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나는 이만큼 내가 성공했잖아. 자, 주위에 봐도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만큼 성공했어. 난 괜찮은 여자를 만나볼 거야. 이래서 욕심을 조금 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벌써 이게 자기에 대한 이 자존감보다는 자신감이 되게 많이 극상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표면적으로 나와요. 얼마 버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결까지는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무조건 외모요. 무조건 예쁜 여성분이야. 되게 예쁜 여성분이요. 나이도 되게 어린 여성분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되게 넘쳐요. 자존감은 어떨지는 몰라요. 자신감이랑 자존감은 확연히 다른 단어인 거잖아요. 자신감이 되게 넘치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만나도 자기가 다 소화할 수 있고 자기가 다 본인이 끌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예쁜 여자, 되게 어리고 예쁜 여자들을 원하시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꽃뱀만 타면 물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있죠. 인성적인 부분이죠. 인성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소비 패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야, 이 사람은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쁘고 자기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맨날 막 오빠 다리 아파. 나 운동화 좀 하나 사야겠어. 명품샵들에 가서 오빠 나 운동화 하나 사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나 사도 내가 뭔가를 하나 먹어도 오빠 나 그 백화점 아니면 그거 못 먹잖아. 이러다 보면은 남성분들이요 지쳐요. 소비 패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다 있어요. 미래. 지금은 괜찮아.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요 중간에 사업을 망했어요. 너무너무 잘 살았었는데요. 사업 망하자마자 여자가요 도망갔어요. 자식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니면은 제가요 중간에 조금 아팠었습니다. 여자가 도망갔어요. 이런 사례들 주변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라든가 이 사람은 나한테 신뢰를 얼마만큼 줬냐, 여기에 따라서 남성분들이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정도의 신뢰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결혼하죠. 근데 그 믿음도 확신할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요, 저희한테 오픈하신 자산만 1,000억이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저도 되게 기대를 했죠.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누구와 결혼을 할 거냐. 솔직히 되게 실망했어요. 네. 정말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성분은 스펙이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남성분에 비해서 스펙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지, 여성분은 아주 뭐 나쁘지도 않겠죠. 근데 직업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자산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모님은 그래도 되게 화목하고 유복하다. 그쵸?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되게 선해요. 착해요. 그냥 되게 포근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예쁘고 그냥 뭐 본인은 없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를 들어서 되게 돈 많잖아요. 오빠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이러면서 없는 돈 다 털어서 그래도 오빠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부분이 남성분이 감동받은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부분이 남성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나? 라는 생각 들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흥업소에서 뭐 일을 했던 여자들이 결혼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선수들인 거죠.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었고 남자들의 세계를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요, 본인들이 어떤 거를 내려놨을 때 이 정도의 사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객관화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싹 숨기고 일명 말하는 퐁퐁나무 같은 사람들을 잘 찍어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내가 어설프게 조금 놀면서 어설프게 내가 괜찮은 사람들을 조금 만났고 어설프게 인기가 많았어. 근데 20대 때는요 모든 여성분들의 인기는 다 많아요. 근데 이건 20대 때 얘기예요. 그리고 20대 때는 다들 남성분들이요 차이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20대 때 뭐 집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안정적인 월급을 갖고 오는 20대 젊은 남성분들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만났었겠죠. 근데 그 남자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다라는 거는 여성분들이 가끔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자기들 되게 잘해줬던 남성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30대가 됐어요. 근데 30대 되면은요, 남성분들은 그만큼 또 같이 남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예전에 만났었던 여자들이 이래 했었는데 라는 평균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눈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성분들은 어때요? 이런 남자들이 다 나를 좋아했었어.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결말을 다 약간 긍정적으로 푸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너무 긍정적인 이 결과를 가지고 집에 와서 저는요, 보통 뭐 밖에 나가서 인기가 없지는 않죠?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혼시장으로 들어와서도 저는 뭐 그냥 이런 남성분들 만나보고 싶어요. 여기는 뭐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말해도 되는 곳이니까 말만 할 수 있죠? 바라지 마세요. 진짜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바란다? 그 상대방도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막 되게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불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랑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상대방한테 모든 걸 갖춘 거를 원하는 거겠죠.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대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랑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되고 서로 간에 대화가 잘 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통은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와서 내가 뭐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고 그냥 그들의 희망상을 말하는 거지, 여기 시장에 들어올 때는요, 내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냐, 내가 누군가 뭔가를 바라는 사람은 아닌가? 물론 욕심 나죠. 이왕이면은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결혼은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100% 해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요, 스팀 청소기를 사려고 웹사이트를 켜서 막 보는데요, 너무 많은 거야. 스팀 청소기가 싼 거는 뭐 3만 원부터 해가지고서는 비싼 거는 막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너무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 정보가 너무 많아. 거기에 대한 후기도 너무나 많아. 결국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아직까지 못 샀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보가 많고 내가 많은 게 많다라고 해서 결국에 내가 좋은 거를 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 정말 생각만, 나 정말 결혼할 생각 있나? 내가 누구와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할 내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정신 상태가 되게 올바른가? 요 생각만 조금 하고 들어오시면요, 결혼은 100% 합니다. 누군가와 합니다. 너무 바래서 없는 것 뿐이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환경이 변해도 이겨내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남편이 아프면 여보 그동안에 수고했어, 여보 쉬어, 내가 나가서 일할게. 우리 아이가 아파,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평생을 병원 같이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은요,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쩌자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내 팔자는 되게 센가 봐. 점집 다니고 왜 막 그리고 나 비관하고 이게 뭐야, 맨날 술 마시고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릇이 크니까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본인이 움직여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래요. 근데 이 상황이 끝까지 아무 일도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리라는 거는 어떤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자존감이 조금 높은 사람, 지금 현 상황에서 되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평가질 하지 않는 여성분들, 그리고 그런 남성분들 너무나 중요하죠. 내 짝이 어딨어 어디길은.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래요, 뭐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혼들을 더 하고 막 그렇게는 하는데, 아휴, 어쨌든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삶이에요. 법적으로다가 너하고 나하고 서로 배신 안 때릴 친구 찾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마, 나 바람 안 필게. 야, 너 술 먹지 마, 나도 술 안 마실게. 그리고 어느 정도 존중,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술 좋아하거든. 근데 저는 술을 아예 못 마셔요. 근데 나는 그렇다고 그 사람으로 술 마시는 거 너무 아무렇지 않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으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서로 간에 그걸 더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30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근데 지금도 막 가끔 남편들 왜 술 마시고 막 2시, 3시 꽐라된 상태에서 뭐 그 택시 타고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럼 전화해, 그러면 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거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왜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부부긴 하지만 그래도 타입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대신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죠.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딱 인정해준다? 라고 한다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짝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그냥 본인은 살아가는데 그냥 배신 안 때릴 친구 하나 만나는 거지. 그죠?